따뜻한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자 최근 독감 백신 접종하신 분들 많으시죠? 또 뭐 접종 또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독감 백신 예방 접종 이틀 후에 그 17살 남학생이 사망하는 이 사례가 좀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안심하고 맞아야 되는 것인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자,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남학생 17살 학생이 사망했습니다. 예. 예.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지 지금 궁금합니다, 이게. 14일 날 낮에 12시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는데 이틀 뒤인 16일 날 오전 집에서 숨진 사례입니다. 예. 근데 건강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알러지성 비염 이외에는 기저질환은 없었는데 예. 접종 후에 이제 피곤하다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1차 부검 결과로서는 사망자와 독감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예. 정밀 부검이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예. 없어 보이는 사백신이기 때문에 예. 좀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사망 케이스가 한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예. 2009년에 10월 19일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예. 65세의 65세 여성이 예. 사망했는데 이틀 뒤에 양팔과 양다리에 근력저하 증상이 나타나고 네. 입원 치료 중에 폐렴으로 사망하신 케이스가 있었는데 예. 네, 이 부분은 인과관계가 확실해 보이긴 하기 때문에 한 케이스는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어저께 방역당국에서도 찾아보겠지만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사실 한 케이스는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검을 했는데도 여전히 어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뭐 밝혀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예방 접종과 사망 간의 어떤 관계 이게 좀 어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 사백신은 굉장히 안전한 백신으로 사실 사망까지 가는 케이스가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9년이기 때문에 벌써 10년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아마 정밀 부검을 하여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자, 지금 사망한 이 17살 남학생이 맞은 백신이 이제 국가 조달 물량 아닙니까? 무료 접종 받은 건데 지금 뭐 요즘 계속 뭐 기사에 나오고 있지만 그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유통 과정에 문제가 상온 노출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예, 이제 예. 침전물이 나온 경우도 있었는데, 그건 다 수거를 했었고, 뭐 17,000명 정도 맞았다고 그러는데 그 백신은 아니고요. 예, 예. 사실은 이 학생이 맞은 백신도 국가 조달 물량이고 신성약품에서 공급한 것은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상온에 노출된 적도 없고 하여튼 정상적인 백신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무료 접종을 했다는 것이 뭐 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것은 무료 접종이나 유료 접종이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여튼 지금까지 좀 조사된 결과로 봤을 때는 이번 남학생 사망 사건은 이를테면 뭐 어떤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던 그런 걸 맞은 건 아니었고, 자 그러면 자 얘기 나온 김에요. 그 뭐 상온 노출 지금 문제가 계속 사실은 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온 노출된 그 경우에는 어떤 뭐 이후에 어떤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강에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죠? 예, 물론 있을 수 예. 있습니다. 근데 예. 상온에 얼마나 노출됐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예. 이 사백신의 경우는 실제로는 상온에 상당히 안정적이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일단 규정상으로는 이 실온에서 노출되지 않게끔 예. 냉장 보존이 되게끔 콜드체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안 된 것들은 다 수거를 했고요. 예. 실제로 지금 있는 것들은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이 단백질이라는 것이 하여튼 우리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네. 접종받은 사람들 중에 한 10% 정도는 네. 어떤 상태로든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독감 백신을 맞고서 증상이 어떤 증상이든 나타나게 되면 지금 보건소라든지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저 보면은 뭐 이 무료 접종 받은 분들 가운데 이를테면 뭐 그
주사 맞은 부위라든지 이런 주변에 뭐가 났다 이러면서 이것도 뭐 이상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반응이죠. 예. 실제로 예방 주사를 맞고 굉장히 많이 예. 아픈 백신, 특히 사백신들이 많이 아픕니다. 예. 테타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픈데 예. 실제로 붓든지 통증이 오래 가든지 근육통이 예. 나타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가벼운 증상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예.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금방 사라지는데 네. 이렇게 사망하는 케이스까지 나오니까 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죠. 예. 자, 보통 이렇게 접종할 때 이제 그 의료진이 이제 설명을 미리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어떤 뭐 그 경미한 그 증상들이. 근데 그런 큰 문제가 없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어느 정도 증상이 보일 때 좀 이건 내가 지금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쇼크가 좀 있습니다. 예, 아나필락시스라고 그래갖고서 네.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갑자기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숨이 가빠지고 쌕쌕하는 숨소리를 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면 그럼 바로 가야 되겠죠. 예. 또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근육통이라든지 피로감이라든지 발열이 있고 예. 이것이 오래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예. 이럴 때에는 뭐 길랑발해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의심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장기간 예.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바지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네네.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사실 상당히 드물기는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 독감 백신을 맞고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 네. 길랑발해 증후군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렇지는 않고 같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다 예. 괜찮은데 지금 한 학생이 사망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즉 자기 자신이 몸을 추스르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증상이 아니면 대부분 2, 3일이면 낫는데 예. 굉장히 심하게 부작용을 앓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네네. 근데 요즘은 근데 문제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사실 응급실에 바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발열 어떤 열이 있으면 일단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뭐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해야 될지. 일단 독감 주사를 맞고 발열이 생기게 되면은 예.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 상담을 하면서 과연 이 발열이 독감 예방 주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예. 코로나19 증상인지 이것은 상황이 며칠 지나가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이상하다 생각되면은 선별 검사 받고서 예. 뭐 응급실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급할 경우에는 사실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초기에 예. 네. 급하게 접종받은 후에 뭐 수시간 이후부터 쇼크가 일어나는 네. 경우에 있어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는 우리가 선별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 독감 바이러스의 백신은 이 유정란에다가 네. 배양을 해갖고서 만드는 사백신이 있고 세포주에다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세포주에 하는 이유가 달걀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은 세포주에 증식을 시킨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킨 사백신을 맞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알러지라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고 예. 이런 쇼크가 있는 것은 급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네네. 바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백신 맞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배양 하는 자체가 유정란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안내를 미리 해주진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안내를 해주실 수 있는 거고 세포주에다가 감염시킨 것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병원에다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걸 맞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고 예. 사실은 이런 달걀에 단백질에 알러지가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독감 백신 맞기 전에 반드시 자신한테 어떤 달걀 쪽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는 그건 반드시 좀 미리 파악하고 맞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근데 요즘 그 신고 뭐 반응이 그러니까 좀 이상 반응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하는 이제 분들 가운데 무료 접종자가 더 많습니다. 유료 접종보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 같은 물건인데 즉 국내 국산이 8가지고 수입이 2가지이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같은 것인데 무료 접종인 경우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이상 반응을 신고를 많이들 하셔갖고서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제품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번에 17살 소년 사망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달걀에 좀 알레르기 반응,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미리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혹시나 급성으로 진행되는 그런 어떤 반응이 생기면 빨리 응급실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독감 백신 부분 여기까지만 여쭤보고요. 자, 코로나19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두 자릿수 기록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이 많은 그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방역당국도 전수검사 들어갔고요. 이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예. 월요일, 일요일인 경우는 주말 효과가 있어서 진단 검사 수가 굉장히 줄고 예. 환자 수가 줄어야 되는데 사실 요새 몇 주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상황인 것이고 네. 양성률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특히 더 우려되는 것은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의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아직도 굉장히 높다는 부분과 네. 또 요양병원이라든지 정신과 폐쇄병동이라든지 재활병원 같은 데에서의 예. 집단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해외 유입 환자가 계속 증가 추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더 우려가 되고 있고 또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금 1단계로 완화를 했는데 네. 그러면 결국은 일주일 정도 지나는 이 시점에서는 환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예. 국민들의 노출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이고 또 한 가지는 네. 지금 겨울철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강해지고 사람들은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시기가 되어서 네. 결국 계속 지금 봄부터 그랬지만 지금 1, 2주 잘 이 처리가 돼야만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예. 지켜야만 올 겨울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1단계 수준에서 잘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은 바로 또 2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고령자 기저질환자들이 지금 많이 감염이 된다면은 네. 결국은 우리 의료 체제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어서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개인위생 방역 수칙 잘 지켜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이네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다시 확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 지금 이 1단계라는 것이 1단계 예.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1단계로 완화시킨 것은 아니고 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방역을 하면서 생활도 하기 위해서 예.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한 1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하면서 방역 수칙을 아주 잘 지키고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은 네. 이 1단계라는 게 오래가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자, 저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뭐 치료제, 이거로 뭐 백신, 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사람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봤을 때 우리 국내에 이런 백신과 치료제가 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그걸 맞을 수 있는 상황 언제쯤을 거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뭐 변한 게 있습니까? 좀 상황이? 예, 치료제라고 하면은 뭐 렘데시비르가 지금 예, 뭐 예, 효과가 예.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만 네, 네, 결국은 네. 유일한 치료제이고요.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항체 치료제인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네.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빨리 받을 것이 아니라 안전성을 네. 확실하게 한 이후에 받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예. 백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연내로 한두 개 정도는 분명히 세계적으로 네네. 좋은 백신이 나올 것으로는 보이지만 결국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량 생산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즉 뭐 파이자 같은 데서 만든다 할지라도 미국의 인구만 해도 3억 3천만 명이거든요. 예. 그럼 뭐 100만 명, 200만 명 정도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만든다 할지라도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다 맞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예.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년 여름 정도나 돼야 일반적으로 맞을 수가 있는데 예. 이것이 우리나라인 경우는 좀 유리한 부분들은 네. 우리는 지금 노출이 많지 않고 뭐 기껏 환자가 나와도 100명 이상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사망자도 예.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유지하고 네. 해외에서 나오는 백신들 중에서 어떤 것이 유효한지 예. 안전한지를 잘 파악한 후에 예. 그것들을 도입하면서 네. 우리나라 백신도 또 개발을 하고 네. 하면서 시간적으로 잘 맞추면은 네. 우리나라가 제일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고. 예, 서두르기라기보다는 예. 안전성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사실 효과라는 것은 100%가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효과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데 결국은 부작용이 얼마나 생기는지 좀 많은 사람들이 맞아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특히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긴급한 상황이지만 네, 네.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상황을 잘 검토하면서 우리는 예방접종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였습니다.